관심 있는 모든 분야를 자신의 손으로 확인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연구라는 건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로봇도 세상에 존엄은 많지만 어떤 것도 완성된 거 없어요. 과정이죠. 만들고 고치며 발전을 거듭한 결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로봇이 등장했죠. 이 로봇이 국내 최초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개된 발표된 인간형 로봇이고요. 끝없는 실패에도 굴하지 않았던 40여 년의 연구 인생을 살펴봅니다. 인간을 닮은 이족 보행 로봇 개발이 한창인 연구실. 지금 그 모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여기 사이에 틈이 벌어져가지고 여기서 누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최근 몇 년간 심혈을 기울이며 만들고 있는 로봇이 있다는데요. 파트만 바꿔가지고 할 예정이고 어차피 다리 떼는 김에 전체를 교체를 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파트를 교체를 하는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긴 우리가 유압 로봇 연구실인데요. 여기 지금 연구원들이 지금 유압 로봇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압 로봇 연구 시작한 지는 벌써 한 6, 7년 정도 됐고 그 사이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많은 발전이 있었죠. 기존 로봇에는 전기의 힘을 이용한 모터가 쓰였다면 유압 로봇에는 기름이 누르는 힘, 즉 유압 방식을 이용합니다. 같은 무게일 때 전기 모터가 낼 수 있는 힘의 한계치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유압 방식의 장점이죠. 구동 방식의 차이인데 보통은 전기 모터를 각 축마다 써서 돌리는 보통 일반적인 로봇의 95%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길에 보면 땅 파는 에스커베이터라고 말 굴삭기 그것이 이제 유압으로 구동되죠. 이제 굉장히 힘이 세고 빠른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기술을 이런 로봇에 적용한 겁니다. 유압 로봇은 유압 펌프와 12개의 실린더,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장치의 구성이 복잡하고 고압을 다뤄야 하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해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유압 로봇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유압 기술을 개발하는 중이죠. 유압 펌프, 유압 밸브, 유압 실린더, 그다음에 이 배관들 거의 100%가 저희가 새로 개발해서 다 개발한 장비들입니다. 자체 기술 개발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로봇의 대가로 우뚝 선 오준호 박사입니다. 유압 장치를 이족 보행 로봇에 적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큰 힘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로봇이 인간처럼 걸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장치의 무게도 가벼워야 하죠. 상용품 같은 경우에는 벌키해가지고 무겁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인간형 로봇에 맞는 그런 경량화된 액추에이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유압 장치를 가볍게 만들면 로봇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오준호 박사팀은 이렇게 큰 힘을 빠르게 낼 수 있는 유압 장치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을 더했습니다. 힘만 좋은다고 된 게 아니라 제가 명령한 위치에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지 위치 조정 테스트도 필요하고요. 제가 입력한 힘도 이제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 힘 제어 테스트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조정이 가능해요? 실린더를 기준으로 하면요, 0.1mm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정확도로 비교하자면은 종이 한 장 차이 정도의 이제 정확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의 명령에 따라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유압 장치를 정밀하게 조종하고 품질을 검증하는 것이죠. 종이 한 장 두께면 굉장히 섬세한 조정 같은데 그러면 물체를 놓고 그 앞에서 안 부딪히고 멈출 수도 있나요 혹시? 네,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연 유압 장치 앞에 사람 모형을 놓고 움직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와,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로 멈췄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 실린더에는 위치 센서인 이제 엔코더와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개발한 밸브를 제어하는 보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융합해가지고 정밀한 위치 제어가 가능합니다. 유압 로봇의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오준호 박사팀. 이에 그치지 않고 모든 부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기본적인 공장은 저희가 그 처음에 개발된 거를 샘플로 가공해서 실험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재가공하고 해서 초기에 생산 공정을 확립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공까지 기술까지 우리가 습득해서 기술 내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만으로 부품을 만들면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성능의 부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부 요인으로 생산이나 연구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비교적 피해가 적죠. 이 모터도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전체 시스템을 만들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많은 걸 시도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실패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시도를 해서 당연히 될 거는 될 수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아유, 수고 많아요. 오늘 우리 무슨 실험 집중적으로 하나? 지면에 대한 팀 전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깎고 조립한 결과 또 하나의 로봇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좀 결과 좀 볼까요? 여기는 사족 보행 로봇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중형 로봇에서 좀 큰 로봇까지 연구하고 있고 주로 굉장히 아주 강하게 다룹니다. 좀 무섭게 다루는데 그래서 일부러 다리 걸기도 하고 또 이제 장애물을 놓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일명 로봇개라고 불리는 사족 보행 로봇. 이족 보행 로봇보다는 안정적이지만 바닥을 인지하고 걷게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것 또한 오준호 박사팀이 개발했습니다. 이게 그 카메라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팔 더듬이로만 지금 이렇게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층계가 있다라든가 높이 사전 정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블라인드 워킹이라고 그래요. 눈 가리고 걷는다. 사람으로 말하면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개발한 자체 기술은 사족 보행 로봇에 달린 장치로 바닥을 디뎠을 때 높낮이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거나 높낮이를 알 수 없을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 사족 보행 로봇의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바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어떤 감시, 정찰 작업을 하기에는 적합하다는 생각에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족 보행의 실용화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또 그런 사족 보행의 그 기술을 우리가 리딩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수색과 구조를 돕는가 하면 산업 현장에서는 물류를 나르는 데 쓰일 수 있고요. 미래에는 사람을 대신해 병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족보행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오준호 박사도 실용화에 앞장서고 있죠. 그날 오후 오준호 박사를 만난 곳은 대전의 한 대학교. 공학자로서 품었던 꿈을 마음껏 실현하고 펼칠 수 있었던 고향과도 같은 곳인데요. 박사님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여기 제가 30여 년 이상 근무했던 곳이죠.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건물입니다. 30몇 년? 34년 정도 제가 여기 교수로 쭉 재직했었고 3년 전에 은퇴했죠. 지금 여기 이제 석좌 교수하고 명예 교수로 지금 돼 있고요. 제가 간혹 일 있을 때마다 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 지도하는 학생도 아직 있고요. 그 오랜 추억을 함께해온 이를 만났습니다. 아유 이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아유 그래도 그럼요. 좋아요. 두 사람은 선후배 교수 사이로 20년을 함께 해왔다는데요. 신임 교수 때부터 쭉 만나서 워낙 재치 있으시고 특히 학생 교육하고 연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 처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 교학부총장까지 두루두루 하시고 저한테 평소에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저를 또 여러 가지로 또 외부에 평가하고 소개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후배인 이승섭 교수도 오준호 박사의 호기심과 열정을 단번에 알아봤다고 합니다. 늘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즐겁게 일하는 선배의 모습은 그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기계과 교수 중에서 휴보를 본 게 제가 아마 교수 중에서 제가 처음일지도 몰라요. 맞아요. 예, 교수님이 어느 날 야, 너 일로 와봐라. 나 재밌는 거 보여준다. 그래서 그때 이제 런닝머신에서 휴보 이제 머리 없는 거, 다리만 막 움직이는 거. 근데 솔직히 저 그때만 해도 저게 뭔가 뭐 저 정도 대단해? 이 정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몰랐고. 그런데 그게 휴보고 그 이후로는 이제는 우리 오준호 교수님이 정말 세계적인 대가가 되셨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오준호 박사가 개발한 인간 탑승형 로봇이 성화봉송에 나섰습니다. 이는 122년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전 세계인에게 한국의 로봇 기술을 선보일 수 있을 때까지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죠. 아시모라는 로봇이 일본에서 발표됐을 때 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비를 신청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다 거절당했죠. 한마디로 떨어진 거죠. 인간형 로봇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낯설고 생소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은 직접 손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오준호 박사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았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초점을 두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실험실에 이미 가지고 있던 일부 부품들, 그다음에 재활용하는 것들, 그걸 고려하면 뭐 약간의 기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그때 학교에서 주는 교수 기본 연구비라는 게 1인당 한 1,000만 원씩 정도가 있어서 간혹 이제 특정 연구에 서로 이제 이렇게 품앗이처럼 모아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뭐 한 5천만 원을 모은 거죠. 제 돈 포함해서. 일본 자동차 기업이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들여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세계 최초의 이족 보행 로봇 아시모. 그에 비해 오준호 박사의 개발비는 개발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시모라는 로봇이 개발비가 20년에 뭐 수천억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지만 로봇 자체로 보면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금덩이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부품들, 기술들을 집약시켜서 구현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 제 생각에는 뭐 수천만 원 정도면 저희가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겁니다. 2003년 오준호 박사는 일본의 아시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족 보행 로봇 휴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로봇 개발에 불모지였던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많은 이들이 신선한 충격에 휩싸였죠. 그날 아침 기억이 나는 것이 뭐 새벽부터 전화가 울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난리가 나고 뭐 메이저 방송사, 통신사, 신문사 뭐 개인 블로그 CNN도 왔었고 그다음에 통신사 로이터 이런 데서 해서 이제 많이 보내서 또 그쪽 송고를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몇 군데 하고 진행하셨어요? 뭐 기억할 수 없는데 그때 그 제 사무실 앞에 카메라 그 예주 카메라들 쭉 줄 서서 이렇게 바닥에 한 줄로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렸던 기억이 나고요. 한 팀당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했다고 친다면 뭐 한 하루에 20팀 이상 했었겠죠. 세계 각국 정상들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휴보의 인기는 높았습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휴보 로봇은 전무후무한 성과도 보였는데요. 세계 최초로 이족 보행 로봇의 상업화를 달성한 겁니다. 이게 그 처음으로 개발된 휴보 KHR3 모델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이제 상업화된 첫 모델로 발전하게 됩니다. MIT, 조지아 공과대학을 포함한 미국의 유명 대학과 싱가포르 연구기관에서 휴보를 구매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핵심 부품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오준호 박사 팀이기에 수출 준비를 빠르게 마칠 수 있었죠. 그 당시에 그것이 판매될 당시에는 대당 40만 달러에 판매됐고 첫 판매가 이루어진 건 2011년이었죠. 그때 8대 주문이 들어와서 그때 이제 한 대에 40만 불씩 수출을 한 것이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로봇업계에 출사표를 던진 이후 휴보 로봇 수출이 늘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G사도 구매할 정도였는데요. 그야말로 5천만 원이 이룬 기적적인 성과가 한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현재 오준호 박사팀은 사람과 함께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업은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하고 있죠. 소프트웨어 최종화는 끝났고요. 지금 3일째 산업 현장에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개발된 협동 로봇의 운영 체계, 사용성, 유저 인터페이스를 향상하고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걸 연구하는 곳입니다. 협동 로봇이 뭐예요?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의 한 계통이고요. 그렇지만 사람하고 작업 공간을 공유해서 이 움직이고 있지만 충돌하더라도 큰 충격이 없도록 돼 있고 설사 충돌하더라도 즉시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얘가 안전성을 스스로 확보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부딪혔어요. 이렇게 딱 섰을 때 이제 전혀 아프지 않거든요. 탁탁 치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움직이게 되죠.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에 비해 협동 로봇은 비교적 안전한 편인데요. 2017년부터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해 2025년엔 관련 시장이 약 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인 만큼 우리나라의 로봇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협동 로봇은 국내 경우에는 약 200여 곳의 사용자분들이 계시고요. 협동 로봇의 활용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점점 사용자분들께서도 더 새로운 기능, 더 빠르고 더 값싼 로봇들을 찾고 계시고 다행히 저희는 핵심 기술을 모두 다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들, 그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있고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그 모든 요구들을 남들보다 2배, 3배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 로봇 연구에 약 20년을 바쳐온 오준호 박사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도 로봇 연구를 멈추지 않는데요. 이제 퇴근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 설계 때문에 지금 퇴근. 그런가요? 아니 벌써 그렇게 됐네. 아니 뭐 요즘 될 수 있으면 일 늦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국제 우주정거장이 마침 좋은 위치로 지나가서 제가 최근에 그 추적 알고리즘으로 수정한 게 있거든요. 그걸 테스트해 볼 겸해서 이제 올라가서 실험 좀 해볼 예정입니다. 오준호 박사의 사무실 옥상에 올라가니 구 형태의 특이한 건물이 눈길을 끕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천문대입니다. 우리 회사 천문대고요. 직경 6m짜리 아마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돔 중에서 가장 큰 돔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에 흥미를 보였다는 오준호 박사. 별자리 관측도 그중 하나였답니다. 뭐든 만들어보는 그답게 천문대를 설치해 꿈을 실현한 거죠. 이거는 그 반사 굴절형 RC 타입이라고 하는데 거울의 크기가 14인치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초점 거리가 대략 한 4,000mm 정도 되고 있고 그는 이 망원경으로 우주의 수많은 물체를 관측해 왔다는데요. 이게 지금 우주 정거장인데 한 450km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옆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한 1,00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보고 있고 여기 지금 스키날처럼 보이는 것이 태양 전지판이 되겠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을 포함해 계기일식, 안드로메다 은하 등 수많은 천문 현상을 촬영해온 오준호 박사.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수준급의 촬영 실력을 자랑한답니다. 로봇 회사하고 그 천문 관측하고 언뜻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로보틱 텔레스코프라고 얘기합니다. 왜 로보틱이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움직임이 기존에 만들고 있는 로봇과 동일한 기술과 동일한 아이디어와 동일한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로봇 기술과 이것이 독립된 기술이 아니라 같은 기술이라고 봅니다. 이걸로 조종하시는. 이 장치는 원하는 대상의 위치와 움직임, 속도까지 자동으로 맞춰져 촬영을 용이하게 해준다는데요. 여기 지금 가리키는 파란 줄이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달을 지금 여기 가리키고 있고요.
구름이 걷히자 정말 그곳에 달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마운트가 있는데 너무 무겁고 다루기가 힘들어서 이왕이면 우리가 로봇에 쓰는 그런 기술을 써보자. 그래서 만들었더니 무게가 3분의 1, 4분의 1로 줄면서 힘은 더 세지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주변에서 이거 좀 갖고 싶다라고 하다 보니까 상업화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일식 촬영을 위해 아프리카, 중동, 남태평양 등 전 세계 오지를 찾아다녔던 오준호 박사팀. 좀 더 좋은 사진을 편하게 찍기 위해 만든 장치가 주변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판매 생각은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렇죠. 처음에 할 때는 제가 뭐 모든 거 마찬가지지만 판매하거나 뭐 어떤 사업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개발한 건 없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 것이죠. 이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많고 취미로 하는 그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면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입소문이 나서 또 구입하고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300대, 400대씩 저희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오준호 박사의 연구는 이처럼 순수한 호기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달의 분화구 쪽을 이제 우와, 지금 우리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이제 고요의 바다도 보이고요. 몰입하고 즐기다 보니 좋은 결과는 절로 따라왔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아이디어가 있고 정말 본인이 추진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소위 말하는 돈, 그건 널려 있습니다. 결국은 뭐를 부족해서 뭘 못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참신하고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비전과 그다음에 아이디어와 실력이 있느냐라는 것에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오준호 박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릴 적 별 보러 다니던 설렘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오늘은 특별히 국가 행사도 열리기에 긴장감도 맴돌았는데요. 오늘 저 누리호 우리 3차 발사죠. 오늘 또 기록을 남겨야죠. 부푼 마음을 안고 준비하던 도중 마을 주민을 만났습니다. 안개학교 지금 걱정해 지금. 지난번에 쭉 이제 보호해주고 했었는데 참. 글쎄 말이에요. 예. 여기 주민들이 다 아시나 봐요. 예, 저희가 좀 매해 오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 잘 알고 그다음에 협조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해 주시고. 근데 오늘은 또 걱정하시네. 이 안개학교에서 볼 수 있을지 해무 때문에. 궂은 날씨로 촬영에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시야가 확보된 이곳에서 기록해 보기로 했는데요. 저 멀리 지금 산처럼 보이는 것이 그 웬나로도 끝단이고 가다 좌측으로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끝단이 이제 그 발사장입니다. 근데 오늘 해무 때문에 발사장 하단이 지금 보이지가 않네, 육안 관측이.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사실 오준호 박사는 이곳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차 발사 현장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 누리호의 1, 2단과 페어링 덮개가 분리되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했는데요. 사실 이는 국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였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 미국 특히 나사에서 발사하는 로켓을 보면 처음부터까지 바깥에서 외관을 카메라로 추적을 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연결될 때 그 부분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안에서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라도 나라도 한번 가서 해보자라는 약간의 의무감. 개인적인 흥미와 과학자로서의 사명감이 더해진 연구. 제가 요 박스 가운데만 넣기로. 근데 벗어나는 요 박스 벗어나는 거야 벌써. 그렇죠. 좀더 정확한 추적을 위해 오준호 박사팀은 3시간 동안 예행 연습을 하면서 누리호 발사를 기다렸습니다. 이거로 따라가세요. 여기 보이나 보게. 얘로만 따라가세요. 조금 기다리면서 이제 좀 예, 좀 쉬십시오. 세부 원인 파악 중. 그거 못하겠네. 네, 원인 파악 중이라고 나오고요. 그런데 갑자기 누리호 발사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발표에 따라서 우리가 또 촬영 일정을 바꿔야겠네요. 뭐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그 과거에도 이런 그럼요.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대형 텐트까지 하고 뭐 10명에서 셋업 다 했다가
발사 30분 전에 취소된 적도 있었고.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간에 통신 이상이 발생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저희가 어떤 절차를 수행하고 하는 것이 지금 장애가 있어서 발사를 오늘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사람이 다 즐겁게 볼 수 있는 날 할 수 있으라고 아마 그렇게 된 거라고 우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돌아갑니다. 편안해. 오준호 박사가 어떤 상황에도 웃을 수 있는 건 결과보다 과정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면서 많은 성공 사례들을 이제 보지만 이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잘된 곳끼리의 조합에서 성공된 거지만 그 하나 뒤에는 100개의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살피는 것이 오히려 도약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2015년 재난구조 로봇 대회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우승을 하며 세계를 놀라게 한 오준호 박사.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연구하며 언제나 세계를 놀라게 하는 오준호 박사의 담대한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박사님 감사패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로봇 산업은 신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입니다. 세계 최초 인간형 로봇 상업화부터 산업 현장에 쓰이는 협동 로봇 개발까지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오준호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포기할 걸 걱정하면 도전을 못해요. 사실 도전한다는 것은 많은 생각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시작하면 시작이 반이고 하다 보면 포기를 이길 만한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생각하던 곳을 달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죠.